네, 이번 주 개봉 영화를 알아보는 시간,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박스 오피스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1위는 한국 영화입니다. 김대우 네. 감독의 인간 중독이라는 작품이 수요일 날 개봉을 했는데요. 네. 일단 흥행에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12만 6,446명이니까 시작으로 괜찮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6위는 지금 고질라, 바로 많이 알고 계신 그 작품이 2위를 선택해왔습니다. 3, 4위는 아시다시피 이제 트랜스젠더스란 이번 주 새로 개봉한 작품이고 네. 표적이 여전히 좀 뒷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인간 중독, 이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김대우 감독이 방자전 그리고 음란서생 같은 작품을 만든 그래도 이름 있는 스타크 감독이라는 점이 네.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송승헌 씨가 좀 연기 변신,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네. 약간의 그런 정사 장면이 있는 그 연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호기심을 좀 끌고 있는 장면도 있고 네. 무엇보다 최근 한국 영화 중에서 좀 에로스를 다루는 작품이 거의 없었는데 이 작품이 정면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새롭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랜만에 나온 성인 멜로 영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 배우는 임지연 씨라고 이번이 거의 데뷔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객들에게는 거의 처음 보는 배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한 감독의 새끼라던가 이런 영화에 비교될 정도로 좀 파격적인 애정신이 있다는 것이 예. 좀 화제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만 또 배경이 1969년이고 또 월남 파병했던 그런 저 장교가 약간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서 불륜에 빠져들은 얘기인데요. 네. 이 뻔한 소재를 어떻게 새로 만들까가 좀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신인 여배우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 내진 관심도 흥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우 감독 작품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대우 감독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정사 그리고 남녀 상렬지사 그 스캔들이라는 작품에 각본, 각색을 썼던 시나리오 그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음란서생과 방자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90년대 이후에 일종의 에로스 멜로 영화라고 한다면 김대우 감독의 대표 감독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가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관객들이 좀 믿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고질라 한 6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이게 다시 만들어내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다면서요? 이게 첫 번째 나온 게 1954년입니다. 예. 생각해 보면은 45년 원폭이 있은 다음에 9년 만에 원폭 때문에 만들어진 피조물이 바로 고질라다라고 예. 해서 만들어서 상당히 빨리 만들어냈던 작품인 네. 거죠. 근데 2014년이니까 말 그대로 60주년 기념작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감독은 그 에드워즈 감독이라는 39살 굉장히 젊은 예. 감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BBC에서 다큐멘터리 히로시마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예. 약간의 주목을 받았고 그 히로시마를 거의 약간 연장해서 바로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볼거리가 일단은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고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쓰나미라던가 그리고 필리핀 쓰나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고질라와 혹은 다른 이런 피조물들이 서로 싸워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원폭의 피해를 다른 상상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단순히 예. 볼거리가 아니라 좀 생각할 거리도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흥행에도 좀 이렇게 순풍을 달고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 고질라가 18년 전에도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걸로 맞습니다. 알고 네네. 있는데요. 그때하고 좀 다릅니까? 그때는 좀 더 볼거리 위주의 영화로 오히려 예. 고질라 팬들에게 외면을 좀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은 왜 고질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혹은 또 전쟁의 이면이랄지 과학 기술의 발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면까지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한 장르적 요소가 있어서 오히려 고질라의 기존 팬들이라던가 새로운 영화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좀 환대를 받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고질라, 다시 말해서 괴물이 많이 나오길 바랬던 관객들에게는 너무 좀 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예.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영화가 트랜센던스. 조니 뎁 주연이라서 관심을 끄는 건가요? 맞습니다. 조니 뎁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에겐 캐러비안의 해적이라는 작품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뇌의 기억을 바로 다운로드 받는다라는 좀 발칙한 상상입니다. 전극을 심어서 뇌도 역시 기억도 역시 전기자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예. 우리가 USB를 꽂아서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듯이 천재 과학자의 기억도 다운로드 받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력을 보여줘서 컴퓨터와 인간의 그 능력을
상상력의 결합이라는 약간 재미있으면서도 좀 섬찟한 어떤 상상력이죠. 예. 그 상상력을 조니 뎁을 그 과학자, 천재 과학자로 내세워서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에요. 다크나이트. 네, 그러니까 감독이 아니라 이번에 제작을 맡았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 배트맨과 그 인셉션의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좀 그렇게들 많이 기대하실 텐데요. 좀 그것과는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는 게 좀 맞겠고요. 감독은 윌리 피스티 감독인데 바로 그 인셉션의 촬영 감독을 맡았던 예. 감독입니다. 첫 번째 입봉작이고요. 조금 색다르고 좀 약간 천천히 느릿느릿 가는 템포의 다른 SF 영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세월호 사고 때문에 언론 역할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언론의 단면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나왔다고요? 네, 슬기로운 해법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가령 오보조차도 의도적으로 내는 몇몇 언론사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 기사를 아주 조그맣게 내놓고 일단 효과를 거두면 된다라고 여기는 언론사들이라거나 예. 좀 이를테면 책임감보다는 좀 더 그 사회, 각각을 그 회사에 좀 더 이익에 충실하는 언론사가 어떻게 보자면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좀 날카롭게 따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즘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목소리가 높은데 그 공교롭게도 그런 어떤 목소리들과 함께 나온 작품이라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촌 좀비 만화. 이게 옴니버스 영화인가 봐요? 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택되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개봉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 감독들도 류승환 감독, 한지승 감독, 김태훈 감독 세 명이 각각 따로 만든 영화, 옴니버스 영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3D에 걸맞는다기보다 내용은 오히려 한국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령 류승환 감독의 유령이란 작품은 예. 굉장히 사회면 기사로도 나왔었죠. 신촌 살형 사건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만난 어떤 그런 모임들이 예. 살인 사건까지 저질렀던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태훈 감독의 피크닉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작품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요. 3D라는 어떤 볼거리보다는 내용에 더 빨려들게 만드는 한국형 3D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되는 작품입니다. 독특한 시도인데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라던가 지금까지 보셨던 그 3D 화려한 어떤 색깔이라던가 정말 빠져드는 듯한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문제와 거리가 멀지 않은 굉장히 사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신다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수들 뒤에서 화음을 맞추는 백업 가수, 이런 백업 가수들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다고요? 네, 제목이 스타로부터 20발자국, 말 그대로 스타가 가운데 서 있으면 거기서도 20발자국 뒤에 서 있는 말 그대로 백업 가수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백업 가수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80년대, 90년대 약간의 그 팝 음악이 오히려 그 굉장히 전성기를 이뤘을 때에는 이 백업 가수들을 통해서 좀 더 두터운 음성의 어떤 목소리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워낙 컴퓨터로 인해서 음성이 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 백업 가수들도 운명을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마이클 잭슨이랄지 믹 제거랄지 그렇게 과거 스타들이 어떻게 이들과 호흡을 맞췄는지 그리고 이 백업 가수가 단순히 그냥 배경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음악 발전에 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면서 또 의미 있는 작품으로 여러 다큐멘터리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백업 가수들이 또 나중에 유명 가수가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뭐 몇몇 그 유명 가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디스 힐, 리다 피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가수들은 대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좀 그 백업 가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생계 위협을 받는 가수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위협을 받는 가수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현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영화가 아카데미 상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했고요. 이 외에도 여러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수상을 한 만큼 아마 조금 다른 영화, 조금 그 꼭 흥행 영화가 아니라 좀 개성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주에 좀 권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유정 강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